네, 전략주 AS 시간입니다. 두 분의 전문가님께서 방송 중에 추천드린 종목들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전략이 또 필요할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송가람 대표님의 전략주 AS부터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입니다. 지난 방송 전략주였습니다. 4월 10일에 매수했던 2차 전지 관련 종목 원준입니다. 원준 이 포스코 케미칼 공급 중인 종목으로 이런 2차 전지 수급이 빠지면서 함께 화수 조정받다가 또 어제 오늘은 강세를 보이면서 오늘은 2% 넘게 상승하며 마감을 했습니다. 원준 어떤 전략 필요할까요? 네, 원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네. 이 원준 같은 경우에는 양극재, 음극재, 열처리 소성로 장비를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그리고 LG 엔솔이나 에코프로비엠 등의 공급을 네. 하고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수급까지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 원준 같은 경우에 지금 우리가 눈여봐야 할 것은 2차 전지주들이 여기에서 수급이 완전히 눌릴 것이냐 혹은 여기서 우리가 좀 더 볼 것이냐라는 점이 첫 번째 포인트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원준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바로 2차 전지주들이, 대형주들이 어느 정도 눌리는 흐름이 나오더라도 여기에 장비 관련된 주들은 아직 밸류에이션이 그렇게 높지 않다라는 점을 첫 번째로 고려를 하셔야 되는 시기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위치에서 어느 정도 지지 이후에 다시 올라오는 흐름이다라고 보여지고 여기에서 단기로 이 32,000원대 라인까지는 충분히 여기서 다시 올라올 수 있는 흐름이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의할 점은 여기에서 말씀드렸던 27,000원 라인에서 26,000원 라인, 이 라인이 이탈이 되게 된다면 단기에서는 기술적으로 기간 조정이 좀 더 길어질 수 있겠지만 이 2차 전지 섹터 안에서 장비주들 눈여겨보시고 여기에서 장비주들은 2차 전지 섹터 안에서도 다시 순환매가 나올 수 있겠다라는 점을 체크해 보신다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2차 전지 흐름과 함께 짚어주셨는데요. 장비 관련주의 흐름은 상방에 더 열려있다. 이런 원준도 지지 이후에 다시 올라갈 흐름으로 전망 주시면서 32,000원 라인 그대로 상방에 열려있다고 주셨고 다만 26,000원, 27,000원 이탈 시에는 이런 조정 기간이 다소 길어질 수 있는 점 염두에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종목은 3월 27일에 매수했던 미래산업입니다. 이번 주 계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요. 수요일 27% 급등을 보였고 오늘도 10% 상승 마감을 보였습니다. 오늘 최고가 달성을 했는데 미래산업도 어떤 전략 필요할까요? 미래산업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지금 흐름이 좋습니다. 네. 지속적인 우상향을 통해서 또 강한 장대 형봉이 나왔는데요. 미래산업 같은 경우에도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장비주들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한다. 2차 전지 섹터 안에서도 그리고 이쪽 반도체 섹터 안에서도 장비주들은 밸류에이션이 높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지속적으로 관찰해서 꾸준히 노려봐야 하는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미래산업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검사 장비 그 외에 표면 실장 장비 생산하고 있고 SK 하이닉스 등에 공급하고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매출이 꾸준하게 나올 것이다라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체적인 밸류에이션도 아직은 그렇게 높은 구간이 아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좀 더 지켜볼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은 장기적으로 눌린 이후에 다시 단기 신고가 흐름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큰 거래량 이후에 거래 대금이 그렇게 크게 눌리지 않고 네. 중요한 지지 라인이 돌파가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로는 우리가 이 추세가 깨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11선 지지가 계속 지지되면서 우상향 흐름이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여기에서는 제가 말씀드렸던 가격대 이상 올랐기 때문에 지금 단기 고점 흐름에서는 물량을 어느 정도 축소를 하시고 이 축소된 물량으로 추세 이탈이 나오지 않는다면 끝까지 시세를 가지고 가시는 것이 좋겠다라는 점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미래산업은 거래량 없이 눌렸고 지지라인 돌파가 나왔습니다. 11선이 계속 지지가 된다면 앞으로도 우상향 전망을 주셨고요. 지금 미래산업 경우에는 목표가 달성을 했기 때문에 수익 실현 후에 잔량으로 대응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음 종목은 3월 15일에 매수했던 저출산 관련 테마 대장주 꿈비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좀 계속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두 번 전략 주신 종목이고요. 전문가님께서 이런 26,000원 선 이탈 여부 체크하는 게 중요하다 의견 주셨거든요. 꿈비는 어떤 전략 필요할까요? 네, 쿰비 같은 경우에는 이런 저출산주들 중에서도 대장주로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런 섹터 안에서 어떤 흐름이 나오느냐를 집중적으로 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지금 저출산주들 같은 경우에 전반적으로 두 차례 크게 시세가 나온 이후에 다시 한번 눌리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쿰비의 기술적인 흐름을 살펴보게 되면 네. 여기서 제가 말씀드렸던 26,000원 라인,
이 라인이 단기로 박스권을 흐르다가 여기서 이탈이 나오게 되면 좀 더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을 같이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날 27,000원대 라인 이탈이 나오면서 다시 하락하는 흐름세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 이후에 말씀드렸던 라인대가 23,000원대 이 네. 라인에서 작은 박스권을 다시 그릴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라인에서 다시 이탈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여기에서는 이제 이 라인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라인에서 손절했던 물량을 다시 여기서 눌리지 않고 이 거래량을 유지가 한다라고 한다면 다시 한번 우리가 매수할 위치가 온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22,000원대 라인 유지를 하면서 여기에서 약 5거래일에서 7거래일 정도 큰 거래량 없이 지지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여기에서도 다시 한번 수익권을 노려볼 수 있는 기회가 올 것이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대장주기 때문에 무조건 매수해야 된다라는 의견으로 보실 수도 있겠지만 정부 정책주 같은 경우에는 단발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 거의 3번 정도 크게 수익을 냈던 종목인데 여기에서 다시 한번 눌리게 되더라도 다시 수익 구간이 온다라고 지속적으로 말씀드리는 이유가 네. 여기에서 우리가 작은 박스권을 이탈하게 된다면 어느 정도 손절을 하게 되더라도 다시 지지가 나오는 구간에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정부 정책주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한 분기에 바로 끝나는 일이 아니다. 다시 말해서 지속적으로 자금이 투입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이 꿈비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 작은 박스권이 또다시 이탈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다시 추가 상승도 노려볼 수 있다라는 점을 함께 보시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22,000원 박스권 라인 지지가 된다면 정부 정책 테마 재료와 함께 다시 한번 매수 타점 잡아주신다고 합니다. 다음 종목은 3월 20일에 매수했던 LX 세미콘 디스플레이 관련 종목입니다. 수요일 날 5% 넘게 상승세 나왔고요. 다시 좀 조정을 받고 있다가 지금도 수익권에 있긴 합니다. LX 세미콘은 어떤 전략 필요할까요? LX 세미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크게 수익이 나왔죠. 네. 그 이후에 다시 눌린 이후에 다시 한번 상승이 나왔지만 지금 흐름 같은 경우에 거래량을 줄이면서 다시 올라오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LED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도 제가 자꾸 강조드리는 부분이 장비주들 우리가 눈여겨봐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대형주들 같은 경우에 시장의 이슈에 따라서 굉장히 크게 움직이는 흐름이 나옵니다. 네. 그렇게 된다면 이런 대형주들 흐름에 따라서 중소형주도 같이 움직이는 흐름이 나오게 되지만 우리 시장에서 에코프로 등의 이런 강했던 대형주들을 보게 되면 이런 시세들이 강했던 일부 대형주 위주로만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그 외에 이런 장비주들 그리고 공급하는 업체들은 밸류에이션이 어느 정도 그만큼 떨어지지는 않지만 소외받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밸류에이션은 그렇게 높은 밸류에이션이 아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강한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 작은 박스권에서는 우리가 노려볼 만한 위치가 나올 것이다. 97,000원대에서 98,000원대 이 라인을 깨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여기서 재반등을 또 노려볼 수 있는 위치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이창현 대표님의 전략주 AS도 진행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입니다. 4월 11일 지난 방송 전략주였네요. 포스코 홀딩스입니다. 경기 재개 기대감, 이런 중국의 철강 수요 모멘텀과 함께 추천 주신 종목으로 수요일 날 9% 급등을 했고요. 오늘도 6%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포스코 홀딩스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일단은 제가 이제 1월 말에 이제 네. 방송 출연했는데 네. 누적 수익률 이제 1,200%를 달성을 한번, 했습니다. 네, 그래서 자랑해야죠, 이런 거. 네. 일단은 네. 시청해주신 시청자분들에게 정말 감사드린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특히나 이제 올해 시장 같은 경우에 변동성이 많이 심했고 그쵸. 섹터에 대한 변동성이 맞아요. 굉장히 좀 많이 네. 심했죠. 1월 달에는 로봇 그다음에 AI, 2차 전지, 네. 지금은 바이오, 반도체 이런 네. 섹터들의 순환매가 좀 많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네. 그 안에서 우리가 좀 다시 한번 눈여겨봐야 될 게 경기에 대한 시그널이거든요. 이제 경기 민감주. 네, 그렇죠. 네. 네, 경기 민감주도 다시 한번 봐야 될 것 같고요. 이 포스코 홀딩스가 이제 그렇습니다. 철강 관련주이기 때문에 우리가 앞서서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경기에 대한 경기 민감주와 경기 방어주에 대한 두 가지 양면을 우리가 좀 잘 체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포스코홀딩스는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목표가는 1차적으로 도달을 했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 추가적인 상승도 가능하다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철강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 대한 수요에 굉장히 좀 민감하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포스코홀딩스가 철강 관련한 업종들 안에서 그 안에서 신고가를 달리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안에서 우리가 좀 투자를 좀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차트를 보면서 한 번 더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방송에서 제시해드렸던 날이 바로 이날이고요. 그 이에 추가적으로 상승을 좀 보여줬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신고가 가는 종목을 공략하기 따라잡기 어려우신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종목들을 빠르게 선별하는 걸 원하시는 분들은 오늘 제 노란 톡방에 오시게 되시면은 신고가 검색식이 있습니다. 스윙 공략주고요. 스윙 공략 검색식이고요. 그래서 만약에 경기 민감주 그리고 신고가 종목을 공략하실 분들 그리고 편하게 종목 선별을 원하시는 분들은 이 노란 톡방 오셔서 검색식 받아가시면서 편하게 공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일단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신고가를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목표가는 일단 도달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추가적인 상승은 좀 바라보면서 다음 주에 좀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민감주들이 굉장히 좀 잘 움직이고 있고 그리고 이와 같은 철강 관련주들 또한 현재 강한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월요일 날 그리고 화요일 날 정도에도 추가적인 상승 관점에서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직 매도 의견 드리지 않겠습니다. 네. 일단은 신고가를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안에서 공략하시면 좋을 것 같고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제가 노란 톡방 오시면은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1월부터 현재까지 1200% 수익을 달성한 점 저도 다시 한번 짚어드리고요. 계속해서 테마 추세와 함께 전략주를 추천드리고 계십니다. 이 월요일에 경기 민감주 포스코홀딩 주셨는데 목표가 달성했지만 다음 주까지도 상승 전망을 주시면서 보유로 의견 드렸고요. 자세한 전략 방법이나 수익 검색기 받고 싶으시면 문자샵 3772번으로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3월 28일에 매수했던 미래반도체입니다. 이번 주 월부터 좀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도 2% 정도 조정을 받았는데 미래반도체는 또 어떤 전략 유효할까요? 미래반도체는 삼성전자를 같이 좀 네. 봐야 될 것 같고요. 뭐 최근에 가장 상승폭이 강했던 이슈는 사실 삼성전자의 감산 네. 이슈였죠. 그래서 그 부분에 안에서 좀 공략하면 좋을 것 같고요. 미래반도체는 사실 종목에 대한 특징이 좀 있습니다. 다른 종목에 비해서는 유통 주식 수가 25%라는 거 굉장히 네. 품절주 성격이 강한 종목이기 때문에 아마 다른 종목에 비해서 상당히 상승폭이 높았던 종목으로 판단이 좀 됩니다. 일단은 차트를 보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이 종목을 지시해드렸던 날이 바로 이날이었고요. 그 이후에 추가적으로 상승을 계속 보여주면서 90% 이상의 상승을 좀 보여줬는데 이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던 시기 이후에 90%의 상승을 보여줬던 그 이유는 앞서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네. 삼성 관련주 그리고 삼성에서 제품을 거의 90% 이상을 가져오면서 삼성의 유통 파트너사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미래반도체가. 그래서 이 부분만 놓고 봤을 때는 일단은 삼성과 동행한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삼성전자는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겠지만 업황에 대한 이 시황에 대한 리스크가 조금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제 그 반도체 섹터들 뭐 순환매가 돌고 있었겠지만은 일단은 미래반도체는 이제는 좀 차익 실현을 하시면서 좀 분할 차익 실현 하시면서 공략하시는 것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그것에 대한 원인은 이 삼성전자의 이슈로 인해서 이슈가 어느 정도 좀 해소가 되고 반영이 좀 되었죠. 그래서 시장에서 삼성전자 감산에 대한 이슈는 어느 정도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미래반도체 일단 90% 이상 상승을 좀 보여줬고 이제는 우리가 좀 차익 실현하면서 수익을 챙기는 전략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전자와 함께 움직이는 종목이죠. 실적 발표 후에 이런 메모리 반도체 감산 소식이 미래반도체 주가도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재료가 일부 소모되었기 때문에 또 최고가 수익률 90% 넘게 달성했기 때문에 분할 차익 실현으로 의견 주셨습니다.
다음 종목입니다. 2월에 매수했던 에코프로 수 조정 좀 크게 받고 오늘도 보합으로 거래 끝이 냈습니다. 누적은 455% 최고가 달성한 종목인데 에코프로 한번 이야기 들어볼까요? 에코프로 제가 이렇게 효자 종목이 될 줄은 몰랐습니까? 네, 몰랐습니다. 네, 그쵸? 사실은 몰랐고요. 네. 근데 제가 앞서서도 계속 설명을 좀 드렸던 게 우리가 계속적으로 이 에코프로가 상승을 보여줄 때는 이제는 현상으로 봐야 된다. 네. 이 부분은 좀 말씀을 드리면서 공매도 얘기 계속 말씀을 좀 드렸었죠. 네. 그래서 이 부분 좀 놓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좀 공매도 데이터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업데이트가 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현재 4월 12일 기준으로 했을 때 공매도 잔고 금액이 4천억을 기록을 했습니다. 최근에 뉴스가 좀 나왔던 게 뭐냐면 홍콩이나 싱가포르에서 헤지 펀드들의 직원들의 줄 퇴사가 이어지고 있다. 잘못해가지고. 네, 투자를 에코프로를 잘못 잘못해가지고. 건드렸나 봅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에코프로를 공략했던 숏 네. 포지션을 공략했던 네. 헤지 펀드들이 실제로 이제 퇴사가 좀 이어지고 있고요. 제가 이제 3월달 중순 정도에 말씀드렸다시피 공매도 세력이 좀 잘못 건드렸다 이 부분 좀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맞아요. 실제로 잘못 건드렸던 게 사실이고요. 이 부분 차트를 보면서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 종목을 매수 사인을 드렸던 시기가 까마득하게 정말 2월 7일. 네, 네. 뭐 14만 원대였습니다. 네. 14만 원대 이 정도 사실 이 부분 차트만 보게 되면은 신고가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네. 근데 이때도 공매도가 거의 20-30% 이상 증가를 했던 상황이고요. 그 이후에 공매도 세력이 들어오고 나서 폭발적인 상승을 보여줬고 네. 아예 시장 이슈 종목, 시장 중심주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8시 무료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리고 할 내용이지만 네. 현재 제가 이 종목을 선별할 때 공매도에 대한 체킹할 수 있는 검색식을 통해서 이 에코프로를 발현을 했기 때문에 만약에 오늘 무료 방송 오시고 카톡방에 입장하시는 분들은 에코프로와 동행할 수 있는 같은 흐름 안에서 움직일 수 있는 검색식 받아가실 수 있으시니까 네. 노란 톡톡 입장하시고 오늘 8시 무료 방송 입장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에코프로의 공략 방법은 이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쇼스 퀴즈가 발생이 됐고요. 쇼스 퀴즈를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공매도가 빌려온 주식을 다시 한번 갚기 위해서 주식을 다시 매수하는 상황, 그러면서 주가는 계속 올라가는 상황이 되었고요. 일단은 어제 오늘 좀 눌림이 좀 나왔었지만 오늘 다시 한번 좀 자리를 잡고 있거든요. 네. 단기 바닥을 좀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다음 주에도 단기적으로 좀 상승을 할 수 있다. 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특히나 공매도가 아직도 줄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공매도를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이악 물고 아마 공매도 세력들이 물타기를 계속 들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올라갈지는 이제 다음 주 정도에나 좀 파악이 좀 될 것 같고요. 다만 우리가 이제 수익 실현할 수 있는 구간은 아직은 아닙니다. 아직은 네. 아니고요. 공매도가 확 줄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지고 계신 분들, 수익을 내고 계신 분들은 홀딩 하시면서 추가적인 수익까지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 다음 코너 도전 상한가에서는 전략주에 대한 힌트를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힌트 듣고 정답 아시는 분들 8시 이창윤 대표님의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 들어오셔서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커피 교환권 보내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코너 도전 상한가로 돌아오겠습니다.